샤워하고 세수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정작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아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온몸이 무겁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1시간씩 목욕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문지르지 않으면 잘 씻겨나가지 않아 불편한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시청하시고 잠깐 따라하기만 하셔도 면역력이 훨씬 나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주변에서 깔끔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생겨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더불어 장수를 위한 튼튼한 습관의 뿌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단한 정보 하나를 몰라서 억울하게 병이 걸리고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드나들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야 많은 분들이 왜 불편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발바닥이 따끔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발 전체가 묵직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잘못된 발 관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발을 씻는 습관이 좋지 않으면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면역계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닥터 존 파커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발을 꼼꼼히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질이 유의미하게 좋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발을 잘 씻기만 해도 이렇게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하면서도 발은 대충 물로 헹구고 끝내버립니다. 이쯤에서 주변 사람 중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피곤하잖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이 매일 발 씻는 건 당연하지만 굳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해야 하나 라며 귀찮게 보기도 하지요. 이런 소리를 듣고서 나도 모르게 다시 대충 씻게 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곰팡이가 번식해 무좀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걸을 때마다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지키면 그 모든 고충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발을 제대로 씻으려면 샤워를 마무리할 때쯤 발을 씻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받아서 발을 한동안 적셔두면 각질이 불어 쉽게 제거되고 박테리아도 빠르게 씻겨나갑니다. 다음으로 순한 비누를 충분히 거품내어 발바닥, 발등, 발톱 주변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살살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씻는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면 피부가 자극받으니 부드럽게 닦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발가락 사이에 뽀송하게 닦는 것까지 꼭 해야 하나? 그냥 대충 말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70대 환자분 중 발 상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큰 감염으로 발전해 한동안 입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매일 씻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물 뿌리면 끝이지 하셨죠? 하지만 발을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으로 인해 곰팡이와 각종 세균이 자라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발 사이를 말리는 것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켜도 발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발 문제 때문에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시린 증상이 더 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발을 꼼꼼히 씻고 매일 자기 전 5분씩 발 마사지를 해줬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 상태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가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발이 우리 몸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일화입니다. 닥터 로버트 윌슨도 노년층의 발 관리가 전신 건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핵심 부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생기는 손해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수고하면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위는 바로 입입니다. 구강이 안 좋으면 잇몸 염증, 충치, 입냄새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심장질환이나 전신염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의학 논문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치의학과의 닥터 에밀리 화이트는 잇몸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런던 대학병원의
닥터 스티븐 클라크 역시 구강 내 세균이 혈류에 들어가 다른 장기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닦는 일은 귀찮기도 하고 치과에 가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나중에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아프면 그때 치과 가지 뭐하고 그냥 넘기게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몸 전체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식사 후에는 가급적 바로 이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표면만 훑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혀 표면에 붙은 세균도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치실을 쓰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어휴, 이건 더 번거롭다 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불과 2주 정도만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치실에 익숙해져서 치아 사이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구강 청결제를 사용할 때도 너무 자극적인 성분 대신 잇몸에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무취의 식염수 가글도 구강 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강을 꼼꼼히 관리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먼저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취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인적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음식 섭취가 즐거워지고 소화가 좀 더 원활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강 내 세균이 감소하면 각종 염증 반응이나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치아가 좋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치실 쓰기도 귀찮고 치과 가는 것도 무서워서 그냥 참고 지낸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일러주세요. 구강 관리는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는 투자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여러모로 몸에서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날 수 있는 곳인데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되어 있고 피부가 접히는 구조라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겉으론 겨드랑이 냄새 따위는 대수인가 하는 듯 대범하게 굴지만 막상 이 냄새 때문에 모임에서 곤란을 겪거나 자녀나 지인이 멀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한번 문지르면 충분하지 않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라고 말이죠. 이 말에 괜히 수긍하고 넘어갔다가는 겨드랑이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박테리아가 증식해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씻는 순서부터 달리하시면 좋습니다. 샤워를 할 때 가장 먼저 겨드랑이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뿌려주면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불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순한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되 손바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주면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친 타월로 박박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손이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바삐 움직이다 보면 뭐 어때? 곧 말라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이런 습관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곧바로 다른 이점들도 따라옵니다. 겨드랑이 냄새가 줄면 자꾸만 소극적으로 변하던 자세나 행동이 개선되면서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독일에서 강연 활동을 하는 닥터 한스 슈미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드랑이 등 채취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긴장감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이른바 채취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냄새가 줄어들면 사회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스트레스 반응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겨드랑이 관리까지 해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씻으면 사람들 앞에서 훨씬 떳떳해질 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명하기 싫고 매일매일 좀 더 가볍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꼭 씻어야 할 부위, 바로 발, 입, 겨드랑이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발을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혈액순환과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구강 관리를 통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겨드랑이를 깔끔하게 유지하면
몸에서 풍기는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제약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이 세 부위가 의외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안내를 믿고 오늘부터 조금만 투자해 보시면 한 달 내로 옷이 헐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나 밤잠이 잘 오는 경험, 혹은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일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걸 다 챙겨 하고 말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은 발을 깨끗하게 씻고 치아와 잇몸 관리를 철저히 하며 겨드랑이를 매일 살펴보는데 하루에 길게 잡아도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이 늘 말씀하시는 게 15분 정도로 내 몸을 이렇게 편안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방치했을 때 손해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무좀과 각종 감염으로 통증과 가려움에 시달리고 자칫 관절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입을 소홀히 관리하면 심각한 잇몸 질환, 치아 손실, 심혈관계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대충 씻으면 불쾌한 냄새와 동시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꾸준히 신경 쓰면 발은 가뿐해지고 잇몸 염증이 줄어들며 겨드랑이 냄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 변화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다양한 학계 발표에서 누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발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가락 사이에 하얀 각질이 있는지,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지, 그 후 입안을 헹구고 치아와 잇몸의 상태, 혀 표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에 손을 대서 피부가 촉촉하게 젖어 있거나 이상하게 거칠거칠하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점검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훨씬 더 건강하고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을 습관화하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어도 병원 신세지며 이 부위를 치료하느라 고생하는 날은 훨씬 줄어들 거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명하기 싫다면 꼭 씻어야 할 신체 부위, 발, 입, 겨드랑이를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실천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기 위한 고급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